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진행 중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외인은 역시 본격적으로 들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죠. 네, 오늘도 선물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치고 물량을 조금 순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 않는 금융투자의 매수세만 왕창 들어왔는데요. 개인들은 당연 지수가 상승하니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네, 오늘 시황 ADL, ADR 점검 후에 개별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이용해서 오늘 시황 한번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다 상승세를 보였죠. 계속 연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소는 3일 연속, 에너지도 3일 연속,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무려 5일 연속으로 6일 연속이네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는 지금 최근 4일 계속 상승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소형주 위주로 상승이 이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DR 지표는 나쁘지 않죠. 상승 종목 수가 계속 연속으로 지금 5일 동안 더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L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었죠. 쉽게 말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추세를 조금 하방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죠. 고점도 낮아졌고 저점도 낮아졌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시 지금 고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 고점은 타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오늘 살짝 돌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건대 지난 전고점, 여기가 아니죠. 지난 전고점인 이 라인대를 조금 타치를 해주거나 그 이상으로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만,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일단 멈출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마련했다. 그죠? 고점을 높이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하락 조정파가 나오더라도 전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더 좋기는 하락파가 나오더라도 전체 상승의 중간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ADL 추세를 돌려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ADL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방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들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요 며칠 동안 계속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이제 이 순환매가 갑자기 많이 일어나면서 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는 방어주라든지 또는 성장주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었겠죠. 어제 급하게 올라갔던 여행 항공주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죠? 또 반면에 기술 성장주들, 그러니까 IT를 포함한 성장주들은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섹터가 어떤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섹터에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무 우왕좌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해가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중간중간에 소정 나오는 거 전혀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ADL 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돌파할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 이제는 전 고점 부분만 한 번 더, 그죠? 아마 내일이라도 조금 상승세를 보이면 충분히 타치할 수 있는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이것만 돌파하고 조정파가 나오더라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ADR 상으로도 전체적인 통합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 고점 부근인 그 영역을 한번 타치하거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많다. 특별히 외인들이 특별하게 큰 매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좋은 시황을 가지고 그런 기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DR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ADR 잠깐 보면은 그래서도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죠. ADR 20일 이동 평균입니다. 최소한 120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물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요. 내일 ADR 지표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가 많더라도 이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관성이 적용하죠. 바로 내일 상승 종목 수가 더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확 꺾이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ADR의 20일 이동 평균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100이 정도 왔는데요. 최소한 한 115 이상, 많게는 120까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으로는 아직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 쪽에 방향을 더 두고 전략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HMM 한번 볼게요. HMM. 자, HMM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뉴스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고 수주 소식이 들린다는 말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더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레벨업이 끝나고 지금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 있고요. 레벨 스테이는 현재 이런 정도의 레벨단을 가지고 있죠. 레벨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3천 구간이 있는데 최근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간 스토캐스틱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에너지 차트. 자, 일간 스토캐스틱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거의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뭐 거의 7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의 에너지에 계속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간, 연간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차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셔도 기본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파동을 만들면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이번에 직전 고점이 전 고점을 잘 타치를 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정확하게 이제 일간 스토캐스틱상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데드 크로스가 오늘 2일차죠. 그죠? 2일차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3일차 이후부터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다. 3일차라든지 5일차라든지 7일차 같은 이런 홀순 날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차트 값을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값을 확인하면서 가는 좋겠는데요. 지금 워낙에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뭐 월간을 받쳐주면서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HMM은 다시 한번 더 일간 스토캐스틱상 과매도 구간인 30 이하로 진입을 했다가 탈출하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스토캐스틱상 데드 크로스가 난 지 3일이나 5일째에 해당하는 날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더 매집해도 좋은 구간이 될 수 있다.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를 기회를 통해서 이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확보할 수도 좋은 구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한번 볼까요? 신규 접근은 지금 중간선이 43,050원이요. 43,050원인데
43,000원 부근 정도에 왔을 때 43,000원 부근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얼마 안 남았죠?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으면은 43,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내려올 것 같은데 물론 이제 21선이 지금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왜냐하면 아직 HMM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 실적을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거의 끝이 온 게 아니고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더 있다. 지금 보시면은 적정주가 개념으로 보셨을 때도 2021년에 실적을 바탕으로는 약 한 58,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거든요. 현재 지금 47,650원이니까 지금 위치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상당히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에너지가 쉽게 꺼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공매도도 엄청나게 붙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인들도 많이 물량을 좀 줄였는데요. 순매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파가 어느 정도 지속된 이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HMM을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량을 매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이틀째, 하루째, 이틀째 되는 오히려 파는 자리지 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3일 차보다는 한 5일 차 정도,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조정 구간이 나온 이후 그때부터 주간 스토캐스틱을 확인해 가면서 매수적 관점으로 가도 된다. 주간 스토캐스틱은 전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는 약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더라도 좋은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과 함께 배열을 잘 맞추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더 떨어지더라도요. 현재 중요한 지지선이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42,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벨단의 중간값인 4만 죄송합니다. 중간값인 43,050원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죠. 그래서 42,2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선은 잘 붕괴를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 선을 붕괴시킨다면 조금 더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벨단 하단 부분으로 쑥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2,200원 단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여전히 큰 수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비중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차트들도 지금 뭐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고 뭐 DMI도 물론 DMI는 지금 계속 과열권에 있죠. 과열권에 있지만 뭐 어느 정도 과열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수급이 지금 조금 이제 개인들이 달려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 일주일간을 본다면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보다는 순매도가 더 커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조정하니까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분들이 확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또 되게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돼요. 압박을 받게 되고 조금 다시 상승하는 기운이 나서 조금 먹고 그냥 빠져나가는 또 그런 매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쉽게 말해서 매물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2, 3일 정도 기다리면서 HMM을 접근해보자. 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보시면 HMM의 해킹 차트인데 해킹 차트 상으로는 지금 이제 매도 사인이 어제 떴단 말이에요. 이런 매도 사인이 뜬 상황. 그리고 위에 공매도 보세요. 공매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붙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제법 큰 수의 공매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며칠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면서 가시되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언제부터는 진입해도 된다는 매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도 좋겠다. 물론 그때 가서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봐야겠지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PC 삼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그 식료품에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죠. 지금 보시는 레벨단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레벨단이 이렇게 제법 큰 폭의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갔었어요. 96,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오히려 지금 음봉을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양봉을 깨지는 않았다, 그죠? 양봉 바디도 깨지 않았고 꼬리도 전혀 훼손을 하지 않은 수준에서 방어가 됐긴 했어요. 그럼에도 일단은 레벨단 위로 올라갔다가 레벨단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지금 어제 레벨단을 돌파하고 오늘 안착을 했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물량을 좀 매집을 적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물량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91,800원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안쪽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어제 양봉은 지킨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안쪽으로 돌아왔다는 거. 특히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음봉이 출현될 가능성으로 비춰지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어느 정도 확보해 두셨던 이익에 대한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조정이 최소한 3일 또는 5일 정도, 그러니까 레벨단의 3층 바닥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물량을 조금 줄여서 익절을 하시고요. 그죠? 비중을 조금 더 가볍게 하신 다음에 다시 재차 물량을 확보해 나가시는 것으로 가도 된다. 그래야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또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오늘 조금 저는 물량을 한 유닛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내일 만약에 또 음봉이 발생한다면 한 유닛 정도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제가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 상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좀 달았다는 거, 그죠? 음봉이 꼭지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 물론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줬지만 이럴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 거고요. 주간 스토캐스틱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제 조정파가 나와서 최소한 3일 이상,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난 3일 이상 그리고 50 이하에서 전 저점 부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되어진다면 그때는 물량을 다시 재입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오늘 제가 물량을 조금 틀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전고점이 지난 전고점, 그죠? 이번 고점이 전고점보다는 조금 고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조금 더 약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부분이라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그 폭이 전 저점보다 조금 더 하방할 수도 있다. 물론 전 저점은 더 하방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30 이하로 떨어지는 과매도권으로 한번 타치했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반드시 이번에 만들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크게 추세에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아마 내일 정도까지 조금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내일 하루 음봉이 더 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유닛 정도 더 줄일 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되 기본적으로 SP3립이 지금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당연히 아니죠. 네, 계속 추세를 만들어 갈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비중으로 점점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담보로 지금 SP3립도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담보로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주력 종목으로 계속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그래서 SP3립 계속 좋게 보고 갈 거고요. SP3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2021년에 적정 주가인 87,929원 단, 87,000원 단을 살짝 넘었는데요. 지금 이게 좀 업데이트 안 됐네요. 89,778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는 계속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더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가져가봐도 좋겠고 적정 주가의 고점 밴드는 거의 12만 6천 원대, 12만 8천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게 지켜보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자, 경동나비엔 일단 일봉 차트 보시면은 경동나비엔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이렇게 쭉 레벨단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레벨업을 한번 시도했다가 레벨업을 실패하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을 만들고 있죠. 이럴 때는 제가 레벨단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죠? 한두 유닛 정도는 물량을 줄이고 다시 레벨단의 중간 부분인 69,900원대 정도 부근에서 다시 물량을 더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다. 또 심지어는 신규로도 가져갈 만큼 아직까지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져가도 되겠고요. 일단 적정 주가 잠깐 보면은 적정 주가가 지금 10만 1,000원까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2,900원이니까 아주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상당히 저평가라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저점인 적정 주가 밴드의 저점인 7만 원대도 지금 타치를 못했네요. 사실은 아직도 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직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까지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떨어져 있었고 너무 조정이 크게 있었다. 뭐 물론 최근에 보면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의 어떤 밴드 수준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 작년 적정 주가 밴드 수준은 잘 타치를 했는데 올해 워낙 그 적정 주가 밴드가 많이 올랐네요. 적정 주가가 많이 상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정권사들도 10만 원은 지금 적정 주가를, 목표 주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레벨단을 높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 그런 와중에 지금 레벨단 안으로 주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69,900원을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레벨단 전체의 중간 부근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중간 부근을 기준으로 이제 저는 이제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중심으로 신규를 한번 해보시고 56,600원인 레벨단 하단을 손절선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해보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 일간 스토캐스틱 상이 데드 크로스가 난 지 오늘 3일 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또 주간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났네요. 물론 80 이상의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훼손된 에너지 값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영향을 받아 보이는데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약간 데드가 나더라도 80 이상 정도의 수준에서 잘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만간에 30 이하로 과매도권으로 들어온다 하면 다시 반등의 사이클의 타이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경동나비에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도움닫기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내일이 4일 차고 내일 모레가 한 5일 차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 수준 정도 되면은 아마 한 69,900원 부근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일봉 차트 상으로는 21선의 영향력이 좀 받아진 것 같죠? 오늘 이런 도지형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21이동 평균선에서 좀 저항의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지하는 세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뭐 거래 대금이 큰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보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69,9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DMI 지표가 지금 계속 디플러스 값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데드가 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 전에는 아마 회복하고 돌려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비중 확대 가능한 구간이 69,900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신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는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내가 잡는 게 꼭지가 아닐까, 내가 잡는 게 상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선을 잘 설정하고 가야 되는
트레이딩은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얼마까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그 와중에서는 절대 비중을 확대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코카 시스템이죠. 네,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카의 키노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시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적으로 손실을 키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손실은 수익률 자체에서 손실은 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중 자체가 뭐 기껏해봐야 한 유닛, 많아봐야 두 유닛 정도의 수준에서 손실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전체적인 계좌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손해율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로스컷을 잘 준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력들이 전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예, 보스티안 지수 같은 거 보면 세력들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수급 라인 또한 그렇게 외인이나 기관들이 큰 폭의 대량 매도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900원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골프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이 진짜 효자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이 또 올랐고요. 그죠? 제가 오랫동안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레벨업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레벨업이 깨지지를 않고 있어요. 워낙에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도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단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기회를 잘 안 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레벨업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저의 원칙이기 때문에 레벨업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일단 레벨업이 이렇게 너무 커지잖아요. 너무 커진 상태에서 이 한 레벨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층 구간, 이 3층 구간만 하더라도 거의 폭이 그 상승 폭이 약 한 17%, 18% 정도 됩니다. 약 17%,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층이 15% 정도가 넘는다면 레벨업이라 하더라도 중간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서 지금 11만 8,100원이 레벨단 상단 3층 꼭대기고요. 3층 바닥이 10만 200원이거든요. 그 중간 값이 10만 9,150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만 9,150원을 훼손하지 않고 이 자체를 어떤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면 내가 너무 물량이 적어 수익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그 수익을 담보로 물량을 조금 더 사고 싶어 한다면은 19,150원 정도, 그러니까 3층의 중간 부분을 어떤 손절선 내지는 익절 최후 방어선으로 보고 이 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가까운 그 10만 9,150원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물량을 조금 더 추매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을 하나의 또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요. 그렇게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도 워낙 많이 이익을 봤어요, 그죠? 이익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익을 담보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뭐 모르겠다,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계속 가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레벨단에 3층 바닥인 10만 200원이 깨지면 레벨업이 중단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현금화하시고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레벨단 3층에서 계속 지지되고 올라가고 지지되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또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전략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단은 이렇게 지금 계속 레벨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혹시 더 매물을 조금 더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전략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스토캐스틱 상으로 봤을 때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제법 오랜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가 난 지 3일, 4일, 7일째죠. 그죠? 7일째이기 때문에 제법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도 그러다 보니까 참 그래도 주간 스토캐스틱 오랫동안 잘 버텼어요. 워낙에 과매수권에 진입되어 있는 기간이 오래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훼손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살짝 데드가 나더라도 워낙에 높은 위치, 뭐 80 정도 부근에서의 하루 이틀의 데드는 뭐 그렇게 무시하시고 가도 된다. 지금 이미 일간 스토캐스틱이 거의 3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오랫동안 스테이를 하면 안 되겠지만 빨리 타치하고
이탈하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레벨업 구간은 기본적으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레벨단이 너무 크게 늘어났을 때, 너무 커졌을 때는 레벨단 한 층의 간격이 한 15% 정도 됐을 때는 그 층의 반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조금 더 매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프리카 TV 말씀드립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레벨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레벨단 상단으로 돌파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95,700원이 현재 레벨단 상단의 모습인데요. 이 상단의 모습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95,700원을 깨지 않고 어떻게든 잘 유지를 해줘야만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우선 보시면은 이 95,700원을 뚫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셨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전에 물량을 매집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이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익절하셔도 좋겠다. 한 유닛 또는 두 유닛 정도. 전체에 만약 유닛 수가 많으신 분들, 유닛이 지금 벌써 6유닛이 아니라 뭐 10유닛, 뭐 15유닛, 뭐 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닛을 보유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체 계좌, 그러니까 전체 보유의 한 20% 정도는 덜어내셔도 좋아요. 20% 또는 25% 정도 덜어내셔도 좋고 하는 부분이 다시 이 레벨단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요. 아직까지 충분히 그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벨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레벨업을 지금 아니다, 레벨 스테이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급하게 물량을 줄이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혹시 95,700원 하루 정도 좀 강하게 하락 돌파할 때 매도를 조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루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도 음봉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상황이 맞게끔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약간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이 주간 스토캐스틱에 잘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오랫동안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못 내고 레벨업을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거의 세 번째, 뭐 두 번 내지는 세 번째 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이게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때는 레벨단 밑으로 쑥 떨어질 수 있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레벨업을 한번 시도하고 레벨업을 달성하는 게 좋는데, 지금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해요.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 완만해서 크게 기대가 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요. 뭐 알 수가 없죠. 또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다면 다시 과매수권인 80 이렇게 돌파하면은 당연히 에너지 값은 커지고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95,700원이라는 매물, 그러니까 레벨단 상단 부분을 잘 지켜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한번 유심히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95,7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가는 전략을 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L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SL도 지금 레벨업을 한번 시도를 레벨업을 한번 달성을 했었고요. 5월 중순에. 그리고 나서 지금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어제 좀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정말 잘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보시다시피 계속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 레벨단의
가장 상단 부분인 32,450원을 잘 지지하고 있다. 그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아까와 똑같은 전략이 돼요. 아까처럼 아프리카 TV처럼 다시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중심 부분, 레벨단의 중심 부분인 레벨단 이렇게 있잖아요. 레벨단의 2층 중앙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29,925원 이 정도의 라인에서 다시 물량을 한번 확보해 보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레벨단 안으로 들어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2,450원 내일이라도 32,450원의 지지력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비중을 마지막으로 확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 상에서 골든을 한번 시도하는 뭐 그렇게 골든이 완전 안착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신호상으로는 떴죠. 그죠? 신호상으로는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대로 주간 스토캐스틱에 에너지가 전달이 잘 됐고 주간 스토캐스틱도 상방을 만들고 아직 80은 진입을 하지 못했죠. 80안까지 들어가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진다면 상당히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나올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일간 스토캐스틱도 계속 전고점을 또 한 번 80 이상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정말 에너지값 많이 좋아질 거고요. 그때는 또 분명히 레벨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물량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앞으로 조정파가 나왔을 때, 그죠? 29,925원 레벨단의 중간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는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중 확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SL의 적정 주가가 34,283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지금 적정 주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 접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한 번 정도의 파동은 더 이용하실 수 있겠다 보여지고요. 물론 뭐 그 전에 미리 물량을 모았던 분들이면 더 좋겠지만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의 그 레벨업 구간은 누릴 수 있겠다. 큰 어떤 상승의 기대를 계속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일단 하고요. 물론 2022년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 2023년에 기본적인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EPS라든지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롱텀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또 계속 좋은 파동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묶고 간다기보다는 또 추세를 계속 하게 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스토캐스틱 에너지라든지 기타 보조 지표들을 잘 확인하면서 그리고 각 봉들의 추세 라인을 잘 확인해 가면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벨단 지금 현재 상단인 32,450원을 잘 지지해 준다면 일단 홀드하고 또는 32,450원을 해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승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물량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유자에 한해서죠. 신규는 절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신규는 29,925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금 신규로 덜컹 사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은 너무 위험한 자리다. 잘못하면 제일 꼭지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참 좋은 여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좋은 상승을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았을 테고 또 어제 레벨업으로 진입이 됐죠. 이거 이쪽에는 레벨단을 그리질 않았네요. 잠깐 그리면은요. 레벨단 하단이 12,450원, 17,500원이 상단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레벨업이 지금 어제부터 레벨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레벨업이 들어갔고 오늘 아직까지도 레벨업 그 구간에 3층 바닥 부분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레벨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홀드.
추매도 하실 필요 없고 또 이렇게 익절을 하실 필요도 없는, 그냥 지켜보는, 계속 레벨업을 즐기는, 오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정에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그죠? 다만 종가 기준으로 15,800원 정도를 훼손하는 음봉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레벨 스테이로 변환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레벨업이 끝나고 레벨업으로 변환될 때는 제가 항상 기념하시라. 그죠? 현금화를 조금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뭐 적은 분량 한 20% 정도의 또는 한 유닛 정도, 두 유닛 정도의 물량을 익절하시면서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을 대비하는 그런 것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레벨업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오늘 같은 날 많이 틀리기가 쉬워요. 많은 이게 어떤 정확한 그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틀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80으로 들어간 지 지금 3일 차거든요. 3일 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웬만하면 에너지가 잘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80 넘어가면 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일간은 워낙 촐랑촐랑거리기 때문에 80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자꾸만 빠져내려오려고 하는데 주간은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월간 연간은 더 느리게 반응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더 상승의 모습을 보여줘서 레벨업을 조금 더 폭을 더 키우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금지하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것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게 5월 13일 정도쯤 영상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5월 13일 때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조정파가 나오면은 신규 비중 다 그러니까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느덧 오늘 레벨업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레벨업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벨단 상단은 11,850원이고요. 오늘 같은 날 왜냐면 어제 이미 돌파를 좀 시켰고요. 이제 안착을 했다 안 했다는 오늘 결정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 사실은 안착을 했죠. 오늘 안착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스토캐스틱으로 보신다면은 물론 신규 진입이 아닙니다. 이미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게 지금 며칠 만에 확 올랐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금방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장중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럴 때 금방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50을 돌파하는 일간 스토캐스틱 상의 골든이 난 이틀째 또는 이틀 전이죠. 골든 난 날, 그 다음 날 정도 또는 50을 돌파하는 날, 그죠? 또는 제가 지난번 5월 15일 정도쯤에 바로 이 구간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간쯤에서 신규 또는 비중 확대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때 이제 벌써 떨어진 지가 일간 스토캐스틱상 대대가 난 지 이틀, 3일, 4일, 5일 차 정도 됐잖아요. 5일, 6일, 7일 차 정도부터 이제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때를 잘 이용해서 물량을 더 늘리셨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물량을 잘 잡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마지막이 오늘 한 번 정도 레벨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량을 좀 왕창 좀 더 사서 왜냐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익을 담보로 물량을 또 확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도라고 판단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레벨업이 이제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레벨업이 시도가 되고 레벨업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더 큰 수익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되 만약에 11,85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다시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레벨단 안에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벨단 안에서 그냥 지그재그 패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보 장세, 박스에 갇혔다, 뭐 박스권 매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1,200원 단으로 조정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 전략을 세워서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도 된다. 하지만 이 11,850원을 잘 지지만 해준다면 아마 레벨업 쪽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그죠? 네. 뭐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고 내일이라도 나 조금 더 사고 싶어 한다 하신다면 내일도 11,850원이 지켜져야 돼요. 깨지면 안 됩니다. 11,850원이 확실히 지켜주는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비중을 더 확대하시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자꾸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비싸게 사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1,850원에 가깝게 사면 살수록 좋은 거죠. 이 양날이 칼이 되는 겁니다. 11,850원이 지지선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무너진다면 물량을 줄여야 하는 또 그런 익절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절선이 될 수도 있고 지지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1,850원이라는 선을 기준을 잘 세워두시고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DMI도 지금 조금 좋은 게요. 지금 일단 D 플러스 값이 ADX를 돌파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과열근이 그러니까 과열근이 지금 사실은 4월, 5월 달에 이미 과열이다. 쉽게 말해서 4월 달에 많이 올랐죠. 4월 달, 3월 말에 엄청나게 막 올랐죠. 상한가도 가고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때 ADX가 지금 D 플러스 값을 돌파하면서 이제 너무 뜨거워 했던 거예요. 뜨거워 했던 건데 지금 그러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다시 상승. 쉽게 말해서 D 플러스 값이 ADX 값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워 가열은 아직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D 플러스 값이 AD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가시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7종목, 8종목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종목이네요. 8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은 또 한 종목을 좀 이렇게 더 심화하는 상세하게 보는 그런 종목을 하나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장이 이렇게 순환매가 많이 발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지근덕하게 내가 세운 전략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코코였습니다. 고맙습니다.